일본의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SNS에는 매일같이 한국행 항공권 인증 사진이 넘쳐나고 일본 최대 취업 사이트에서는 한국 기업 취업 검색어가 급상승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일본 여성들이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밝혀질 이야기는 일본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충격적인 변화의 실체입니다. 과연 일본 여성들은 한국에서 무엇을 발견한 걸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교토에서 온 미유키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선택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교토의 오래된 거리, 기온 시조에 위치한 전통 서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마주하는 오래된 목조 건물들과 돌길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죠.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제가 느끼는 답답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교토대학에서 일본 문학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이세요. 어릴 때부터 저에게 일본의 전통과 예의범절을 엄격하게 가르치셨습니다. 다도, 꽃꽂이, 서예까지. 그런 교육 덕분에 저는 일본 문화의 아름다움을 깊이 이해하게 됐죠.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제게 무거운 족쇄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서점 문을 열면서 책장을 정리하고 손님들을 맞이하는 일은 제게 작은 위안이 됩니다. 하지만 30이 넘은 딸을 걱정하시는 어머니의 눈빛은 날이 갈수록 무거워져만 갔죠. 어제도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유키, 옆집 사치코는 이번에 좋은 곳에 시집을 간다더구나. 너도 이제. 말씀을 끝맺지 못하시는 어머니의 한숨이 가슴을 찌릅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모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결혼이 전부일까요? 직장에서도 비슷한 시선을 마주합니다. 미혼인 저에게는 항상 야근이 돌아옵니다. 마치 제 시간이 덜 중요하다는 듯이 말입니다. 어제는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나카무라 씨가 농담처럼 던진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미유키 씨는 이제 결혼 정년기도 지났으니 아예 평생 이 서점에서 일하시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마치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늙은 책방 주인처럼요. 모두가 웃었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웃음 속에 숨겨진 편견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걸까요? 32살에 제가 결혼하지 않고 제 일을 사랑하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일까요? 아버지의 서재에는 일본 전통 문화를 다룬 책들이 가득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그 책들 속에서 일본의 아름다움을 배웠죠. 하지만 이제는 그 책들이 제게 말을 걸어옵니다. 과연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행복을 희생해도 되는 걸까요? 이런 제 고민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하나 둘 결혼해서 떠났고 남은 친구들마저 비슷한 고민으로 지쳐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걸 분명히 느끼고 있습니다. 서점에서 일하며 저는 수많은 이야기를 만났습니다.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았던 여성들의 이야기, 자신만의 길을 개척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 속에서 저는 작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어쩌면 저에게도 다른 삶이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을. 지난주 토요일,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 사유리가 서점에 찾아왔죠. 결혼 후 교토를 떠났던 사유리를 오랜만에 만나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퇴근 후 사유리와 함께 간 카페에서 우리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유리는 도쿄에서의 삶이 즐겁다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공허해 보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더니 제게 뭔가를 보여주겠다고 했죠. 미유키, 이거 한번 봐봐. 요즘 내가 푹 빠진 한국 드라마야. 처음에는 그저 웃으면서 넘기려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 문화에 대해 큰 관심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사유리가 보여준 장면에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드라마 속 남자 주인공은 회사에서 실수한 여자 후배를 다그치는 대신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과 배려가 담겨 있었죠. 더 놀라운 건 그가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표현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런 남자가 어디 있겠어? 제가 반신반의하자 사유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유키, 넌 한국 안 가봐서 몰라. 한국 남자들 정말 이래.
내 회사에도 한국지사에서 온 직원이 있는데 정말 드라마 같은 사람이야. 매일 아침 양복은 깔끔하게 다림질돼 있지. 피부 관리는 기본이고 무엇보다 여직원들을 정말 배려해.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사유리가 추천해준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편을 보고 또 한 편을 보다 보니 어느새 새벽이 되어 있었죠. 드라마 속 남자들은 제가 알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표현하는 모습, 여자친구를 위해 직접 요리하는 장면, 서로의 커리어를 응원하고 존중하는 모습. 이런 게 정말 현실에 있을까요? 일본에서는 본 적 없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서점에서 일하면서도 계속 드라마 장면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점심시간에 나카무라 씨가 또 평소처럼 여직원들에게 커피 심부름을 시켰죠. 그때 문득 드라마 속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는 오히려 남자가 먼저 커피를 타주는 장면이 자연스럽게 나왔었는데 말이죠. 호기심이 커져 퇴근 후에는 한국 예능 프로그램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본 한국 남자들은 더욱 놀라웠죠. 화장품을 바르는 것이 자연스럽고 패션에 관심을 갖는 것이 당연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 예능에서 본 장면이었습니다. 출연자들이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서로를 진심으로 위로하는 모습이었죠.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주말에는 한국 음악도 찾아 들었습니다. K-팝 아이돌들의 세련된 외모와 완벽한 퍼포먼스에 매료되었죠. 그들은 단순히 외모만 가꾸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표현하는 데 거리낌이 없었고 당당했죠. 이런 영상들을 보면서 저는 점점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세상은 너무나 좁았던 걸까요? 교토라는 도시가, 일본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답답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더 많은 한국 콘텐츠를 찾아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들이 사실은 전혀 당연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곳에서는 제가 꿈꾸던 모습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한 이후로 저는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뿌연 안개가 걷히고 선명한 실체가 보이는 것 같았죠. 아침 회의에서 늘 반복되는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신간 도서 전시회 준비는 여직원들의 몫이었고 남자 직원들은 중요하다는 이유로 외부 미팅을 담당하게 됐죠. 타나카 부장은 여자의 센스를 운운하며 또다시 저와 이치카와 씨에게 전시회 준비를 맡겼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도 모르게 외부 미팅을 맡게 해달라고 요청했죠. 회의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타나카 부장의 표정이 굳어졌고 주변의 시선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더구나 제가 한국의 여성 임원 이야기를 꺼내자 사무실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타나카 부장은 더욱 엄격해졌고 남자 직원들은 저를 피했죠. 특히 나카무라 씨는 노골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점심시간에 커피를 들고 와서는 결혼과 가정을 강조하며 저를 질책했죠. 마치 제가 회사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가장 마음 아팠던 건 이치카와 씨의 반응이었습니다. 여직원 휴게실에서 마주친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말렸죠. 그저 조용히 있다가 무사히 결혼하고 싶다는 그녀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녀의 말이 틀리지 않았죠. 하지만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도 분명했습니다. 퇴근 전 타나카 부장은 저를 따로 불러 서점의 전통을 운운하며 경고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교토의 거리는 여전히 고즈넉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이 간절했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국 취업 사이트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는데 점점 더 진지하게 보게 됐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이 보여주는 문화는 제가 알던 세상과는 달랐죠. 성별에 관계없이 능력을 인정하고 여성 임원이 당연하게 여겨지며 워킹맘을 위한 지원 제도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한국 기업 문화에 대한 영상을 찾아보았습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커리어를 이야기하는 여성 임원들의 모습, 남녀 구분 없이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들의 이야기를 보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잠들기 전 거울 속의 제 모습을 바라보며 한국으로 여행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변화가 필요한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편견에 갇혀 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마침내 저는 일주일의 휴가를 내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설렘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죠. 입국장을 빠져나오는 순간부터 제 눈은 휘둥그레졌습니다. 공항 직원들의 세련된 유니폼과 깔끔한 태도부터가 달랐습니다. 남자 직원들의 단정한 헤어스타일과 깔끔한 피부 관리가 눈에 띄었죠. 일본의 공항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에서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은 한국 남성은 마치 잡지 모델처럼 세련되어 보였죠. 그는 노트북으로 업무를 보다가 잠시 거울을 꺼내 자연스럽게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그 모습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호텔에 짐을 풀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길거리를 지나는 남성들의 모습에 자꾸만 시선이 갔습니다. 양복을 입은 회사원부터 캐주얼한 차림의 젊은이들까지 모두가 자신만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죠. 점심시간 한 카페에서 마주한 광경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양복 차림의 남성 직장인들이 피부 관리나 패션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죠. 누군가가 추천한 화장품 브랜드를 메모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오후에는 대형 쇼핑몰을 둘러보았습니다. 화장품 매장에서 마주친 풍경은 더욱 놀라웠죠. 남성 전용 화장품 코너는 여성 코너만큼이나 넓었고 많은 남성 고객들이 자연스럽게 제품을 테스트하고 있었습니다. 직원의 설명을 진지하게 듣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죠. 저녁 식사를 위해 들른 레스토랑에서는 또 다른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옆 테이블의 커플은 남자가 먼저 메뉴를 추천하고 음식이 나오자 여자의 앞접시에 정성스레 음식을 덜어주고 있었죠. 그의 배려 깊은 행동은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하루 동안 본 광경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호텔 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이곳의 남성들은 자신을 가꾸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근처 카페에서 아침을 먹으며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출근하는 남성들의 모습은 마치 패션 잡지에서 튀어나온 것 같았죠. 정갈한 양복과 깔끔한 헤어스타일은 기본이었고 가방과 신발까지 세심하게 코디네이트된 모습이었습니다. 문득 교토의 직장 동료들이 떠올랐습니다. 구겨진 셔츠에 흐트러진 넥타이, 관리되지 않은 머리카락, 여성을 배려하지 않는 태도는 말할 것도 없었죠. 이곳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한국 드라마를 보며 의심했던 것들이 결코 과장이 아니었다는 걸 말이죠. 이곳의 문화는 제가 알던 세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 발견은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뜻밖의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날의 일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아침부터 하늘이 잔뜩 흐렸습니다. 날씨 앱을 확인해 보니 오후부터 비가 온다고 했죠. 하지만 마지막 날인 만큼 쇼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더 먹어보고 싶었습니다. 우산을 챙기는 것도 잊은 채 서둘러 호텔을 나섰죠. 명동 거리를 걷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쇼핑백 두어 개를 들고 카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였죠. 창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보슬비였는데 순식간에 장대비로 바뀌었죠. 발을 동동 구르며 카페에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점점 더 검게 변해갔죠. 호텔까지는 아직 20분 정도 걸어가야 했습니다. 결국 비를 무릅쓰고 가기로 마음먹었죠. 카페를 나서는 순간 온몸이 젖을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가 제 머리 위로 우산을 받쳐주었죠.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려보니 양복 차림의 한국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영어로 천천히 말을 건넸습니다. 근처 지하철역까지 함께 가면 그곳에서 우산을 살 수 있다고 알려주었죠. 낯선 사람의 갑작스러운 친절에 처음에는 경계가 됐습니다.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표정과 말투에는 어떤 불순한 의도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경계하는 기색을 보이자 한 발 물러서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배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지하철역으로 가는 동안
그는 자연스럽게 제가 들고 있던 쇼핑백에 비가 맺히지 않도록 우산을 기울여 주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어주겠다는 제안도 했지만 제가 고개를 저으니 더 이상 권하지 않았죠. 제 의사를 존중하는 모습이 참 신선했습니다. 지하철역에 도착해서 편의점에서 우산을 샀습니다. 그는 우산 파는 곳까지 안내해주고 어느 출구로 나가면 호텔로 가기 편한지도 설명해 주었죠. 마지막으로 환한 미소와 함께 좋은 여행 되라는 인사를 건네고 바쁜 걸음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뭔가가 확 와닿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찾던 것이었죠. 억지스럽지 않은 배려, 자연스러운 친절, 그리고 상대방의 경계심과 의사를 존중하는 태도까지.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그날의 일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같은 상황이 일본에서 벌어졌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사람들은 눈치만 보다가 그냥 지나쳤을 겁니다. 혹시라도 도움을 준다면 어색하고 불편한 상황이 되었겠죠.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산을 씌워주는 단순한 행동 하나에도 그 사회의 문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걸 말이죠. 한국에서 만난 그 낯선 사람의 배려는 결코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들의 일상이었을 뿐이죠. 교토상공에 들어설 무렵,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죠.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때였습니다. 단순히 친절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그런 배려와 존중이 자연스러운 문화가 된 곳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고 입국장을 빠져나오는 동안에도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한 번의 작은 친절이 제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죠. 하지만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때로는 이렇게 예기치 않은 순간에 찾아온다는 것을.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일주일 동안 고민했습니다. 부모님께 제 결심을 어떻게 전할지, 또 어떤 말씀을 하실지 이미 짐작은 갔지만 그래도 용기가 필요했죠. 마침내 휴일, 부모님을 찾아뵈었습니다. 평소처럼 어머니는 제가 좋아하는 덴푸라를 준비해 주셨고, 아버지는 서재에서 책을 읽고 계셨죠. 늘 보던 모습이었지만 오늘따라 가슴이 더욱 먹먹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한국 여행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관광지와 맛있는 음식 이야기로 시작했죠. 어머니는 즐거운 표정으로 들으시다가 제가 한국의 기업 문화와 남성들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자 숟가락 놀림을 멈추셨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는 말을 꺼내자 결국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셨죠. 서재 책장에서 한 권의 책을 꺼내 제 앞에 놓으셨습니다. 일본의 전통 가치관을 다룬 책이었죠. 어머니는 말없이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죠. 하지만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으니까요. 아버지는 한국 드라마를 보고 현혹된 것이라며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드라마는 허구이고 모든 한국 남자가 드라마 속 주인공 같을 리 없다는 말씀도 하셨죠. 하지만 제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것들을 이야기하자 아버지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제게 일본인의 자존심은 어디에 두고 그러느냐는 말씀을 하셨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와 제가 바라보는 세상이 얼마나 다른지를. 어머니는 중간에서 진퇴양난에 빠지셨습니다. 한편으로는 제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눈치를 보셨죠. 어머니의 그 모습에서 일본 여성들의 현실을 다시 한번 마주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을 나서는 저를 배웅하면서 어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 어머니도 비슷한 꿈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때는 시대가 달랐다고요. 어머니의 눈빛에서 못다 이룬 꿈에 대한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버지는 제게 긴 메일을 보내셨습니다. 일본의 역사와 전통, 가치관에 대해 장문의 글을 쓰셨더군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하려 하는지 조목조목 지적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메일을 읽으면서 오히려 제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 글 속에서 저는 변화를 거부하는 일본 사회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낡은 가치관, 과거에 대한 집착, 그리고 변화에 대한 두려움까지.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다시 보았습니다. 활기찬 거리, 당당한 걸음걸이의 여성들, 자연스러운 배려가 있는 곳.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느꼈던 해방감까지. 이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걸 확실히 알았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 속에는 이미 준비해둔 한국 이력서가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의 반대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강했지만 그것은 오히려 제가 왜 이런 선택을 해야 하는지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저는 어머니의 못다 이룬 꿈을 대신 이루어드리는 것인지도 모르겠다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아버지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행복한 모습을 보신다면 그때는 분명 달라지실 테니까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서점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날이었죠. 아침 일찍 출근해서 사직서를 꺼내들 때 제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7년간 일했던 곳을 떠난다는 건 생각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타나카 부장은 제 사직서를 받아들고 한참을 말없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더군요. 한국으로 간다는 제 말에 그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반응이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죠. 짐을 정리하는 동안 동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는 수군거렸고 또 누군가는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죠. 하지만 이치카와 씨는 조용히 다가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부러움이 느껴졌죠. 퇴사를 결정하고 나서 저는 매일 밤 한국어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한국에서 찍어온 사진들을 보며 동기부여를 했죠. 특히 한국 기업들의 채용 공고를 보면서 느낀 설렘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서울의 한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을 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제가 교토의 전통 서점에서 일한 경험을 높이 평가해 주더군요. 일본 도서를 담당하는 에디터로 일하지 않겠냐는 제안이었습니다. 제 경력을 인정해주는 그들의 태도는 정말 신선했죠. 화상 면접을 준비하면서 옷장을 정리했습니다. 문득 깨달았죠. 제 옷장에는 검은색과 회색뿐이었다는 걸요. 일본에서 직장 여성으로 살면서 저도 모르게 획일화되어 있었던 거죠. 그날 저는 처음으로 화려한 색깔의 옷을 샀습니다. 면접관들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여성 임원이 면접을 이끌었고 제 의견을 존중하며 경청해 주었죠. 제가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 물었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제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 저는 합격 통지 메일을 받았습니다. 합격 통보를 받은 날, 저는 밤늦게까지 교토 거리를 걸었습니다. 오래된 목조 건물들과 돌길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이제는 더 이상 저를 가두지 못했죠. 새로운 삶을 향한 설렘이 가슴속에서 울리고 있었으니까요. 아파트 계약을 해지하고 짐을 정리하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것들에 붙들려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버려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죠. 하지만 짐을 버릴수록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을 찾아뵀을 때 아버지는 여전히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몰래 제 손에 작은 봉투를 쥐어주셨죠. 그 안에는 어머니의 결혼 반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전해져 왔습니다.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한국에서의 첫 달을 살아갈 계획을 세우면서 가슴이 떨렸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구나 하는 실감이 났죠. 때로는 두렵기도 했지만 그 두려움조차도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짐을 싸는 동안 우연히 발견한 오래된 일기장을 펼쳐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얼마나 답답하고 불행했는지가 고스란히 적혀 있었죠. 하지만 이제 그 페이지는 넘어갈 때가 되었습니다. 출국 전날 밤 창밖의 교토 거리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의 삶이 전부는 아니었다는 걸, 새로운 시작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요. 이제는 제가 꿈꾸던 삶을 향해 첫걸음을 내디딜 때가 왔습니다. 서랍 속에는 한국행 비행기 표와 새로운 회사의 입사 관련 서류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이면 저는 드디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겠죠. 두렵지만 설레는 마음으로 저는 이제 진정한 제 모습을 찾아 떠나려 합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된 지 어느덧 6개월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강남의 고층 빌딩 숲을 걸어가며 출근하는 제 모습이 이제는 더 이상 낯설지 않네요. 출판사에서의 첫날이 떠오릅니다. 제자리에는 웰컴 키트가 놓여 있었고 책상 위에는 동료들이 준비한 환영 메시지가 있었죠.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따뜻한 환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어로 회의하는 것이 긴장되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은 제가 실수해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었고, 오히려 제 의견을 적극적으로 물어보며 존중해 주었죠. 특히 팀장님은 제가 일본 도서 시장의 전문가라며 항상 제 의견을 중요하게 여겨주셨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제가 제안한 일본 베스트셀러 시리즈의 한국어판 기획이 경영진의 호평을 받았죠. 그날 팀 회식에서 여성 임원님이 직접 제게 건배 제의를 했던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주말에는 동료들과 함께 쇼핑도 하고 피부 관리도 받으러 다닙니다. 처음으로 제 피부색에 맞는 화장품을 골라주고 어울리는 스타일을 추천해주는 동료들 덕분에 저는 매일매일 새로운 저를 발견하고 있죠. 특히 놀라웠던 건 회사의 복지 제도였습니다. 자기 개발을 위한 지원금으로 한국어 학원도 다닐 수 있었고 업무 시간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었죠. 야근이 있을 때면 회사에서 저녁 식사는 물론 택시비까지 제공해 주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제가 담당한 첫 번역 도서가 출간되었습니다. 팀원들이 모두 모여 축하해 주었고 임원분들도 일부러 자리를 마련해 격려해 주셨죠. 그때 문득 교토의 서점이 떠올랐습니다. 그곳에서는 여직원의 성과를 이렇게 크게 축하하는 일은 없었죠. 회사 근처 카페에서 일할 때면 자주 보게 되는 광경이 있습니다. 양복 차림의 남성 직장인들이 자연스럽게 피부 관리나 패션을 이야기하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는 모습이죠. 처음에는 신기했지만 이제는 그런 모습이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한국에서의 삶은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신을 가꾸는 것이 자연스럽고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으며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 당연한 문화 속에서 저는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죠. 지난주에는 처음으로 빨간색 원피스를 입고 출근했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죠. 동료들은 제게 잘 어울린다며 칭찬해 주었고 저는 그 칭찬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어제는 교토에 계신 어머니와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달라진 모습을 보시고 놀라셨죠. 밝아진 표정, 자신감 넘치는 말투, 세련되어진 외모까지. 통화가 끝날 때 어머니는 살짝 눈물을 보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작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거라고요. 오늘도 퇴근길에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교토에서의 마지막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검은 정장을 입은 채 고개를 숙이고 걸었었죠. 하지만 지금 제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빨간색 원피스를 입고 당당하게 걸으며 주변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고 미소 짓는 제가 되었으니까요. 교토의 서점에서는 여직원의 의견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달랐죠. 얼마 전 제가 제안한 일본 도서 시리즈는 임원회의에서 극찬을 받았고 여성 임원님은 제 앞에서 미유키 씨 덕분에 우리 회사가 달라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7년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인정의 말이었으니까요. 매일 아침 회사에 들어설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일본에서는 여자라는 이유로 숨겼던 제 능력과 열정을 마음껏 펼칠 수 있으니까요. 팀장님은 제가 실수해도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격려해 주시고 동료들은 제 작은 성공에도 진심으로 기뻐해 줍니다. 내일은 팀 회의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날입니다. 교토였다면 여자가 이런 중요한 발표를 맡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겠죠. 하지만 이곳에서는 며칠 전부터 팀원들이 자발적으로 남아 제 발표를 도와주었고 여성 임원님께서는 바쁜 와중에도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6개월 전 이 낯선 도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두려웠는지. 하지만 지금의 저는 매일 아침이 기다려지고 새로운 도전 앞에서도 겁내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은 제게 단순한 변화가 아닌 진정한 해방을 선물했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새로운 시각을 줄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